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물속에서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할 줄 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2년간 물속 생명체는 거의 다 만나봤지만은 한 번쯤 뒤돌아봤을 때 뭐 한 0.001%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고 기록했던 해양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래에 대한 생태 아니면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얘기를 잘 풀어야만이 방송쟁이 얘기로는 어떤 시청률도 잘 나오고 시청자로 하여금 이해가 쉬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버리면은 시청률도 안 나오고 재미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고래의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트레일러를 보시게 되는데 원래 트레일러를 좀 길게 보이려고 했는데 30일부터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배급사가 좀 자기네 거 하나 뭐 틀어주면 안 되겠네 해서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꿈 같은 순간과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극장에 많이 관람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래와 나를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돈을 내시고 관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고래에 대한 사랑은 제가 2006년도에 미국 하와이라는 섬에서 또 이동해서 마우이라는 섬에서 처음 만났어요. 혹동고래를. 그때 이제 퍼밋을 못 받아서 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물에 담그고 모니터로 봤을 때 고래 두 마리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몸을 뒤집어서 올 때 그때 감격은 지금도 아직까지 제 뇌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때서부터 기회가 되면은 내가 고래 자연 다큐멘터리를 한번 잘 만들어서 BBC를 한번 좀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고래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남극에서 이만호 감독이 이제 남극 거기서 형, 나 범고래하고 혹동고래 봤는데 우리 고래 다큐 할까? 라고 해서 나는 두말할 필요 없이 덥석 물었습니다. 그게 8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8년 전부터 고래를 촬영하기에는 두 사람이 촬영하기는 제작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 마일리지를 공제해서 몬트레이만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번은 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멕시코에 귀신고래를 촬영하러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늘 제작비 부족으로 좀
뭔가 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드디어 SBS에서 저한테 고래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두말할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아, 된다, 이거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찍어온 푸티지가 있으니 안 돼도 이거 준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고래와 나가 첫 번째 간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두 번째는 모리셔스를 갔고요. 세 번째 동가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는 7년 전서부터 계속 다녔던 곳이고, 기타 지역은 이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역이 스리랑카인데, 여기 보시는 그림은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 포유류예요. 그리고 길이가 30m. BBC 다큐멘터리에 보면 아텐버러가 심장은 자동차만 하고 혈관은 인간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스리랑카를 첫 촬영을 갔는데, 이 대왕고래를 예전에 촬영하러 갔을 때는 많이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알지만 7일차 10일차 갖고 첫 촬영 갔을 때 담당 PD가 저한테 그랬어요.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이 자연 다큐는 네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 출연료도 줘도 안 된다. 큐사인도 못 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행운이 있어야 된다. 너 4일 지나면 나한테 말도 안 걸까 했는데, 4일차 정말 그때까지도 고래를 못 봤어요. 본 거라고는 저 파일럿 고래하고 돌고래를 봤습니다. 다만 이 돌고래는 이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잘 공종관계를 잘 형성해서, 돌고래가 있는 곳을 어부들이 가고, 어부들이 그 대가로 돌고래 먹이를 조금씩 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참치가 돌고래 사이로 오면은 이제 그 돌고래 사이에서 참치를 잡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이 스리랑카 어부들은 어탐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오로지 돌고래만 찾아서 어업 활동을 하는데 참 보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많이는 잡지 않았어요. 딱 그 돌고래와 그 참치, 먹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 잡는 것이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래가 없을까 고민했는데,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 스리랑카 바다는 진짜 코발트색으로 너무 정정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 남의 나라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남해안 이런 데 가면 이만큼 쓰레기 많이 보여요. 태풍 한번 지나가면. 그래서 남의 나라 욕할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많아서, 이런 플라스틱이 조금씩 녹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플랑크톤이 이제 물고기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 사슬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먹는 생선에 녹아 들어가고, 결국은 인간한테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서 몸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오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고래한테 물어보진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리랑카 때문에 이 고래라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SBS에서 안 하려고 해서 급하게 간 곳이 모리셔스입니다. 모리셔스를 가서 제가 첫날 이렇게 잠자는 거를 촬영을 하고 나서 바로 사진을 SBS에 보냈어요. 이거 엎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SBS도 점차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모리셔스라는 곳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비닐봉지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젖 먹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전에 젖 먹는 장면도 비슷한 동작은 이렇게 젖물이 흘러내리는 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다만 이 모리서스는 저는 촬영 갈 때 이렇게 항상 촬영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이렇게 허가를 안 받고 돈 댄다 싶으니까 무분별하게 관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프리다이버예요. 특히 이제 중국 프리다이버들이 많은데 뭐 한정돼서 중국을 욕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갔을 때는 고래 한 마리에 100명 정도, 200명 정도 이렇게 프리다이버들이 만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 딱 찍고 나서 촬영을 접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예요. 고래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세 번째 이제 통가라는 나라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데 코로나 때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한 나라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정확한 룰이 있어요. 관광객이 오면은 30m 이상 접근을 못하고 4명밖에 스노클링으로 고래를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1명이에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은 무조건 라이센스, 관광 라이센스를 없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10개 업체가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퍼밋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근접하게 좀 촬영하는 좀 이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락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제가 고래를 좋아하는 거는 이런 눈을 보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리고 고래가 제 앞으로 이렇게 막 올 때 저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고래는 가슴지름 이렇게 딱 접어줘요. 안 맞이. 또 다른 방송에서 본 거면 사례는 사람을 구해줬다, 이타적인 행동을 해서 다른 고래를 잡아먹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은 제가 촬영을 안 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고래가 하는 행동은 다양해요. 이거는 멕시코에서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귀신고래입니다. 이 귀신고래는 이렇게 보트 옆에 다가와서 만지기를 좋아해요. 저것 때문에 해마다 고래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는 특히 저 왼쪽 상단 사진은 미국 마우이인데 여기는 그 촬영 허가를 받아도 고래 박사님이 대동하여야 됩니다. 그만큼 둘이 엄하고 여기 위에는 노르웨이인데 이거 범고래인데 여기는 촬영 허가는 없는데 아무나는 갈 수 있어요. 갔는데 바닷물이 너무 차서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추워요. 밑에 이제 이거는 밍크고래인데 이거는 호주인데 호주에서는 그냥 이게 노프를 찌고 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밍크고래가 카메라 감독 앞에 오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이런 누를 같은 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고개 한번 숙였다가 요걸 엄청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누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알래스카에 무슨 고래인지 아시죠? 예. 여기는 1인당 5천만 원씩 내야만이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벨루가는. 그래서 3명 촬영 감독이 갔는데 촬영비만 1억 5천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상어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삭스핀을 제거하고 사른 채로 바다로 버리는 상어가 피를 흘리면서 몸부림침에 내려가는 걸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간으로서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꼈던 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못했으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멕시코에서 거북이가 로프에 걸려서 죽은 거. 저 좌측 하단은 우리나라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인데 남방 큰들고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렇게 기름때가 있어서 이거는 한 번쯤 내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싶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곧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모리셔스에서 이 플라스틱 비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비닐 봉다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자연다큐 카메라 감독은 이 감정을 이입해서는 안 되는데 같은 이런 이입 같은 개똥 철학은 있는데 나는 이거를 제거해 주겠다 해서
이거를 제거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한 번도 후회 없이 제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걸 먹게 되면 고래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제거해 주십니까? 촬영도 좋지만. 그래, 고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벼는 산소를 만드는 플랑크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고, 고래를 죽음 맞이할 때는 33톤이라는 탄산가스를 몸에 축적해서 바다에 가라앉히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앞에 발표한 것처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배불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배불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배불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권리 주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구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후세들에게 빌려 쓰는 거니까 원위치는 못하더라도 잘 쓰다가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제 꿈이고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바다라는 공간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더 신비로운 곳인 것 같은데요. 아픈 현장까지 생생하게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배급사에서 어찌나 영리하게 마케팅을 하셨는지 개봉하면 지금 극장으로 다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간단한 질문들 한 두어 가지 해볼까요? 네, 지금 고래화나 아마 이 트레일러를 보고 좀 찾아보신 분인 것 같아요. 이거 고래를 쫓는 사람들도 비중 있게 거기에 다루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것처럼 BBC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시작했는데, BBC는 이 고래 통과에 갔을 때 촬영을 3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수중 촬영 감독이 각자 배 하루에 300만 원짜리 배를 타고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는 없다. 제작비가 우리는 12억이고 거기는 100억인데 그래서 방향을 좀 우리는 환경적인 거를 좀 다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해안에 이제 보리고래가 죽은 거를 제가 제일 먼저 알고 PD한테 빨리 저거서부터 찍자 그렇게 된 게 좀 잘 풀려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 갔을 때 벨루가를 사냥하는 북극곰,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돌고래를 집단 잡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사람은 참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모든 동물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먹지 않으면서 왜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하려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좀 힘든 상황들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셔서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42년 동안 지금 바닷속 촬영도 하고 현장을 보셨으면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들도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또 어쩌면 그 희망도 현장에서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실제 어떠셨어요? 희망적이다는 것은 예전에 저는 아까 같이 수중만 촬영하는 사람에서 물속만 갖고 본다면은 내절을 한다든가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뭐를 채집하거나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면서 폐기물을 주워 온다든가 이런 걸 하고, 또 배를 타고 다이빙을 가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이게 좀 저한테는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는 플라스틱 물통을 가져가서 벌컥벌컥 먹고 앞뒤 따라 이렇게, 물론 바다에다는 안 버렸지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갖고 다니면은 친구한테 하면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탄소 줄이기 운동 뭐 이런 거, 또 아까 배부르니까 우리가 모든 동물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구는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결국은 또 인간인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양 촬영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독님? 이거 수중 촬영을 하려면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잠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수도 엄청 잘해야 되고, 또 아까 같이 BBC를 이기려면은 책을 많이 보야 됩니다. 아직까지 책을 덜 봐서 BBC를 못 이기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아마 이길 것 같습니다. 많은 뭐 10년째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촬영하는데도 엄청난 제작비를 들이고 또 에너지가 소모돼요. 결론적으로는 많은 공부와 이런 컨퍼런스에 와서 자주 듣고 자주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중 촬영을 더 하고 싶거나 한 사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도 받고 저걸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좀 감독님을 붙들고 오늘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은 꼭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독님을 이만 무대 아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